에드라 대륙은 흑왕과 그의 언데드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다. 어둠과 흑마법에서 태어난 괴물들이다. 폭정을 끝내기 위해 어리지만 용감한 기사 유리가 나라 곳곳에서 강력한 병력을 모아 자원봉사 군대를 결성하고 이끌어 흑왕의 성으로 향한다. 전장 밖에서 고인이 된 성녀 줄리아나의 딸이 이끌고 있습니다. 특별기사 아레스와 브루크하르트와 함께 성수호대를 이끌며 성입구의 괴물들과 싸우고 내부 징역을 준비한다. 한편 흑군의 장군 아레나스는 자원봉사 군대의 에너지 폭발을 퍼부으며 전장을 지배한다. 줄리아나의 지휘관인 에인슬로트가 그녀를 도발하며 1대1 결투를 신청하고 동시에 세연인 제자라 불리는 4명의 강력한 전사들이 돼지골렘과 싸워 마력으로 격파하고 능력을 발휘한다. 오브라 부족의 제1영주 슈자는 시원한 검술로 적들을 베어 쓰러뜨리고 부족장들의 지휘 아래 부하들을 결집시켜 모든 언데드 병력을 전멸시킨다. 한편 유리는 성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5인 분대를 이끌고 첫 번째 와이프인 후나 비상식량이자 픽시인 피리카, 그리고 핵심 파티원 카인 마리나 미시다로 구성된다. 그들은 왕좌의 방 안에서 언데드 괴물들과 싸우고 모두 처치한다. 그 후 유리는 검을 검은 왕에게 겨누며 그의 머리를 베어 대륙의 어둠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검의 만화를 충전하고 돌진하여 일격으로 그를 처치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충분히 힘을 키우지 못했고 이 최종 보스 전투에 너무 낮은 레벨이다. 그는 자신의 플롯 아머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검은 왕은 그것을 믿지 않고 패배한 채로 먼지 구름 속에서 걸어 나온다. 그는 패배한 영웅을 옆에 내팽개치고 딸 푸나에게 다가가서 이 세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신비한 책인 체인 크로니클을 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책을 돌려주기를 거부하고 그는 진짜 아시아 아버지처럼 그녀를 땅바닥에 뺨을 때린다. 우리의 반고 단원. 피리카가 그의 앞에 날아와 그만두라고 말하지만 흑왕은 그녀를 벌레처럼 잡아 픽시머시로 으깨기 시작한다. 그녀는 희망의 요정이고 그녀를 죽임으로써 그는 그에게 반항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세상에서 없앨 수 있다. 하지만 그때 줄리아나가 기사들과 함께 나타나 그의 손을 쏜다. 화살로 검은 왕은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더 많은 어둠의 병사들을 소환하고 푸나의 손에서 책을 잡아챈다. 책이 빛나기 시작하고 그들은 바보 같은 아이들처럼 서로 잡아당기다가 결국 책을 2조각으로 찢어버린다. 그 순간 피리카가 그의 손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책은 어둠의 원소를 뿜어내며 성스러운 수도 전체를 덮고 바보 같은 영웅 유리의 패배를 알린다. 그의 친구들은 그와 다른 이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전투 지역에서 멀리 그들의 캠프로 후퇴하여 유리가 깨어나기를 기다린다. 마리나와 푸나는 유리를 돌보는 동안 줄리아나 공주는 기사들인 브루카르트와 웨인과 함께 재정비하며 리그드라 동맹과 자원봉사군의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블랙킹에 대한 공격에 실패한 후 동맹군은 모두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으며 유리의 현재 상태로는 다시 블랙킹과 싸우기 위해 재집결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브루카르트는 유리의 잠재력에 회의적이며 그를 비판하지만 줄리아나는 그가 모두를 한 깃발 아래 블랙킹에 맞서 싸우게 한 사람이기에 모두가 그를 믿는다고 말한다. 군대가 떠나고 옛 성스러운 수도의 사령관이 떠나자 웨인 아레스 그리고 버크하트가 공주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는다. 그들은 그곳에 머물며 유리의 각성을 기다리며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보기로 한다. 앞으로 잠시 후 유리가 깨어나고 푸나는 모두를 그의 텐트로 모으라고 부른다. 그들은 그의 명령을 묻고 그는 이제부터 부수도로 행군해 보시험가 길드의 길버트 길드장에게 그들의 패배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한다. 길버트. 그는 매우 낙담한 모습이며 우리는 그가 또한 흑화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흑화병은 서서히 사람들의 몸을 잠식해 결국 그들을 어둠으로 변하게 한다. 검은 왕의 명령을 받는 기사들. 지금까지 유리는 플롯 아머와 의지로 싸워왔지만 주요 악당에게 크게 당한 후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그리고 검은 기운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부차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할머니가 구리 동전으로 사과를 사려고 한다. 상점 주인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걸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때 뚱뚱한 남자가 들어와 할머니를 밀쳐낸다. 그는 그 말을 건네주고 자신을 위해 바구니 전체를 산다.
바로 그때 흰머리의 어쌔신 크리드 코스플레이어가 그의 앞을 지나가며 그에게 냄새나는 엉덩이를 비켜달라고 말한다. 그는 멋진 기술로 그를 피해 노부인을 도와 일으킨다. 노부인이 걸어가자 아이는 뚱뚱한 남자의 바지를 잘라 그의 작은 이쑤시개를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인다. 눈부신 보석들이 한껏 드러난 채 그는 사과 몇 개를 집어들고 도둑처럼 달아난다. 나중에 그는 노부인과 만나 사과 하나를 공짜로 주고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 알고 보니 그의 부모님은 우유를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그가 혼자 자랐다. 로빈 후드인 척하며 거리를 헤매고 있다. 한편 유리는 일행과 함께 부도심을 향해 여행 중이다. 가는 길에 그들은 전쟁의 여파를 목격하는데 어두운 부패가 땅을 뒤덮고 농작물과 가축을 죽이고 있다. 농부들은 유리를 바라보며 그의 땀에 젖은 얼굴에 진흙을 던지며 그가 그들과 그들의 땅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한심한 패배자라고 말한다. 유리 일행은 말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결국 한 남자가 도움을 요청하며 달려오는 것을 본다. 그 남자는 그들이 흑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유리는 자신의 패배로 인해 흑안개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젊은 백발의 아이가 한 노인을 어둠의 기사들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어둠의 기사들. 브루카르트와 다른 이들은 앞으로 돌진하여 괴물들을 처치하기 시작하고 어떤 이유로 그들의 만화가 약해졌음을 알아차린다. 그 아이는 마법을 사용하고 다른 이들의 만화를 강화시킨다. 그는 계속 싸우며 브루카르트의 만화를 일부 훔쳐서 계속 나아간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유리는 그가 자신과 같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자신도 검을 들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싸움 중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괴물들을 등을 맞대고 처치하기 시작한다. 유리는 자신의 만화 강화 능력을 사용하고 그것이 더 강해졌음을 알아차린다. 백발소년의 능력. 그는 앞으로 점프하여 특수 기술로 모든 적을 처치한다. 이를 본 소년은 그가 자원군의 유리임을 깨닫고 자신을 아람이라고 소개한다. 그 후 그는 쓰러져 의식을 잃는다. 유리는 그가 아마도 지쳤다고 말하며 그를 마을 밖의 캠프로 옮긴다. 마을 밖의 캠프. 그날 밤 아람은 깨어나 유리와 함께 앉는다. 그는 그가 자원군의 대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며 팔찌를 건넨다. 그때 푸이나가 나와서 그를 인사한다. 그녀는 케인과 다른 사람들이 곧 순찰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모두 저녁을 먹기 위해 안짜 케인은 평소처럼 이 맛없는 음식을 요리한 사람이 푸이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언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때 모두 아람이 자신의 음식을 돼지처럼 먹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그는 심지어 추가로 더 달라고 한다. 그는 그녀의 요리를 좋아하는지 평소에 무엇을 먹길래 그렇게 좋아하는지 묻는다. 그에 대해 궁금해대 한다. 아람은 평소에 도마뱀과 곤충을 먹고 심지어 베어 그릴스도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를 안타까워하며 유리는 그가 그 마을에 살았던 것 같지 않다며 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했는지 묻는다. 아람은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지만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고 게다가 그 검은 괴물들도 싫다고 말한다. 그는 아직 훨씬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 뒤 갑자기 리프체인, 연대기가 수도에서처럼 어둠의 원소를 뿜어내기 시작한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아르마가 뛰어들어 푸이나를 보호하려 하지만 책이 그를 밀어내고 빛도 멈춘다. 푸이나는 몇몇 페이지가 어두워진 것을 보고 그것이 징후임을 알아챈다. 이 세상의 부패가 더욱 퍼지고 있다. 그녀는 이 책에 얼룩진 어둠은 세상에 반영되고 세상에 퍼지는 부패가 책의 페이지를 어둡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 그들의 친구 피리카가 어딘가에 살아있고 그녀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완전히 어둠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세상 그 자체의 의지이며 그들은 그녀를 찾아 구해야 한다. 한편 흑왕의 장군 어니스트는 까마귀를 이용해 유리 일행과 그들의 목적지를 찾아낸다. 그 후 그녀는 흑왕에게 보고하고 흑왕은 피리카를 찾아 죽이지 않으면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어둠. 그날 밤 늦게 유리가 아람에게 다가가 그가 왜 잘하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더 강하게. 아람은 자기 바보 같은 얼굴을 보며 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세상에 그다지 많은 것을 가진 건 아니에요. 유리가 그에게 왜 함께하지 않느냐고 묻자 아람은 자신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고 자유를 좋아해요.
유리는 혼자서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아람은 그가 항상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해요. 유리는 혼자 싸우다 아직 죽지 않은 건 운이 좋을 뿐이라고 말하고 아람은 친구들이 옆에 있었는데도 졌다고 말하며 자책하더군요. 유리는 그를 보며 검은 왕에게 졌을 때 자신도 함께 믿음을 잃었지만 마을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나루토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친구들이 옆에 있었고 늘 그랬듯이 자신을 지지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평소처럼 말이죠. 그에게서 가능성을 보고 함께 싸우고 유대감을 강화하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훨씬 강해질 거라고요. 다음날 아침 그들은 부수대에 도착했는데 공격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흑의 군대에 의해 도시는 암흑병사들에 의해 쑥대밭이 되었고 왕립 근위병들은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리 일행도 전투에 합류해 몬스터들을 처치하기 시작한다. 유리는 근위병 사령관을 만나 보고를 주고받는다. 상황. 사령관은 외벽은 이미 파괴되었으며 일루드라라는 마법사가 빈민가 쪽 서쪽 성벽을 지키고 있다고 보고한다. 유리는 이곳에 적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뒤 그들을 마법사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낸다. 마법사. 줄리아나는 만화 증폭 주문을 사용해 기사들을 버프하고 아람은 혼자서 싸운다. 그의 솔로 스타일로 싸우는 도중 그는 다시 한번 브루크하르트의 만화를 봉인하고 이것이 그를 정말 화나게 만든다. 그들은 말다툼을 벌이고 그는 전투가 끝난 뒤에 그를 처리하겠다고 말한 후 자신의 팀으로 돌아간다. 한편 유리는 케인과 미시다와 함께 만화 동기 콤보 공격을 사용해 그들의 공격으로 지역 내 모든 적을 쓰러뜨리며 아람을 놀라게 한다. 아람은 유리에게 자신을 훈련시키고 그 공격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고 유리는 그것이 파트너와의 강한 유대감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브루크하르트가 나서서 아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 그는 단지 자기만을 위해 싸우는 만화 도둑 원숭이일 뿐이라고. 아람은 화가 나서 도망가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해지겠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적군의 대장이 도시 안으로 들어와 자신이 다크 나이트임을 드러낸다. 그들 주위의 검은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이들의 만화 수치도 감소시킨다. 괴물들이 돌진해 유리를 다치게 하고 다른 이들도 압도하기 시작한다. 그중 한 마리가 줄리안에게 강력한 공격 마법을 던지지만 브루크하르트가 나서서 그녀를 대신해 공격을 막고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 적들이 그를 끝장내기로 결심하지만 바로 그때 아람이 뛰어들어 빠른 전투 기술로 적들을 여러 명 처치하기 시작한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만화를 모아 줄리아나와 그녀의 기사들, 버크하르트를 포함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다. 덕분에 그들은 만화 동기와 콤보 공격을 사용할 수 있었고 지역 내 모든 적들을 물리쳤다. 아람은 결국 잠시 머물기로 한 이유가 그들의 콤보 공격을 더 보고 싶었고 또 버크하르트가 자신의 말을 지키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말을 전투가 끝나자 유리가 모두를 불러 모아 말한다. 한번 블랙킹에게 졌을 때 그가 말하길 그는 이 세상을 모두 파괴할 것이라고 했어.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희망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그래서 그는 블랙킹 억제 부대를 만들어 다시 그와 싸우려고 해. 줄리안나는 부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고 모두가 그를 도와주기로 하며 그가 드디어 평소에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와서 기뻐한다. 줄리안나는 브루크하르트에게 바라보며 이제 그들이 동등하다고 말한다. 그가 그의 만화를 돌려줬으니 그도 칭찬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는 그냥 짜증이 나서 변명을 한다. 하지만 그가 땅에 쓰러지면서 배에 심한 상처가 드러난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그의 부상을 치료하고 줄리아나는 그가 유리의 팀에 합류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그녀 곁에 남겠다고 고집하지만 그녀는 수도로 가서 자신의 부대와 재결집할 것이며 그가 유리와 그녀를 대신해 돕길 원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녀는 아람에게도 잠재력을 보고 있어 그가 그를 훈련시키고 자신의 경험으로 최대한 강하게 성장시키길 원한다. 그는 그녀의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버려진 듯한 기분이 들어 내심 슬퍼한다. 내심. 바로 그때 길드 연합의 브리더 셀레네가 들어와 묻는다. 줄리아나가 그녀와 함께 그들의 리더 길버트를 만나러 가자고 합니다. 한편 유리와 포나는 길버트와 함께 걸으며
길드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길드. 유리는 블랙킹 억제대를 구성하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하며 한 번 패했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말하며 아래에서 아람이 동작을 연습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그의 사무실로 가고 그는 먼저 3명의 현자들을 만나 페리카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얻겠다고 말합니다. 길버트는 그들을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그때 셀레네도 줄리아나와 함께 도착합니다. 길버트는 그녀와 유리에게 새로운 장거리 마법 통신 아이템을 준다. 그리고 길드는 때가 되면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한편 아람은 훈련으로 배가 고파지고 가난한 처지라 마을을 돌아다니며 다시 음식을 훔칠까 생각한다. 다시 한번 하지만 그는 이제 유리의 친구이며 그가 자신을 믿었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계속 걸어간다. 그때 소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는 시장 중심지로 달려가 칼로 소녀를 위협하는 남자를 본다. 아람은 뛰어들어 그의 칼을 손에서 쳐내고 소녀를 보호한다. 그 후 그는 멋진 동작으로 남자의 공격을 피하고 옆에 있는 무기 상점에서 단검을 빌린다. 그리고 방역해서 악당을 쉽게 제압한 뒤 도시 경비대에게 넘긴다. 그를 데려가게 한다. 바로 그때 무기상이 그를 부르며 정말 대단하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을 상인 조합의 더스티라고 소개하며 자원군에게 무기를 공급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그에게 검을 고르는 안목이 좋다고 말하며 그 검이 자신의 재고 중 최고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유명한 대장장이자 대지 정령족의 족장인 발더가 만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그가 흑왕의 진압군을 만들기 위한 유리의 여정에 합류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입대 선물로 그에게 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모든 좋은 검에는 이름이 필요하니 이름을 지으라고 한다. 그 검이 유명해질지 잊혀질지는 그에게 달려있으니 정말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한다. 열심히 하라고? 아람은 그에게 크게 감사한 뒤 훈련장으로 돌아가 연습을 계속한다. 계속한다. 한편 길버트는 유리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흑화가 꽤 많이 진행되었다고 밝힌다. 꽤 많이 진행되었다고. 그는 가끔 흑왕의 군대와 함께 싸우는 꿈을 꾸곤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유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다. 그 사이에 부르크하르트는 훈련장을 지나가다가 아람이 연습하는 모습을 본다. 그의 스윙을. 그는 자신의 명령을 생각하며 아람에게 근육이 너무 긴장했으니 힘을 빼라고 말한다. 그는 그 다음 그의 검을 바라보며 그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아람은 그것을 히라메키 마루라고 부르며 영감의 번쩍임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부르크하르트는 그 불쌍한 놈이 어디서 그걸 얻었냐고 묻고 아람은 누군가가 그에게 준 것이라고 말한다. 부르크하르트는 그의 팔을 잡으며 아무도 그렇게 좋은 검을 그냥 주지 않는다며 그가 훔쳤다고 의심한다. 바로 그때 줄리아나가 유리와 웨인과 함께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무슨 일이냐고? 버크하르트가 아람이 칼을 훔쳤다고 말하자 더스티가 들어와 자신이 그 칼을 그에게 준 상인이라고 말한다. 그가 그 칼을 준 상인이라고 말한다. 버크하르트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실수를 사과한 뒤 패배자처럼 그곳을 떠난다. 패배자처럼 그곳을 떠난다. 그날 밤 유리는 점점 커져가는 자신의 어두움과 싸우며 그 어두움이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 환상은 자신을 비난하는 음성이다. 우울한 목소리로 욕을 하며 댓글란에서 소리친다. 그가 머릿속 목소리와 싸우는 동안 아람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다. 그와 이야기하려고. 그는 자신을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전에 도둑질을 했었지만 군대에 들어온 후로는 그만뒀다고 한다. 유리는 그가 강해진 후에 무엇을 할지 묻고 아람은 검은 군대의 멍청한 괴물들을 무찌를 거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마을이 공격당했고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털어놓는다. 그들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고 그래서 친구들과 가족을 복수하고 싶다고 그래서 강해지고 싶다고 말한다. 다음날 모두 출발 준비를 한다. 그들은 지휘관과 만나고 줄리아나는 성지로 갈 거라고 말한다. 자본과 그녀의 돌아오는 동료들에게 검은 왕의 진압군에 합류하라고 요청하세요. 사령관은 길드와도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합류할지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는 유리에게 돌아서서 마법 길드의 리더인 알루드라가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전설적인 드래곤 슬레이어인 보르그와 함께 들어오는 알루드라를 봅니다. 아라는 보르그의 검 드래곤 킬러에 매료되고 그들은 서로 소개를 합니다.
한편 줄리아나는 부르카르트에게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라고 말하며 그가 확실히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유리의 그룹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줄리아나의 그룹은 유리와 그의 친구들과 헤어진다. 유리의 그룹도 3명의 위대한 현자를 만나기 위해 출발하고 해질 무렵까지 나아간다. 그들이 밤을 위한 캠프를 차릴 때 유리는 부르카르트에게 여행 중 아란을 훈련시켜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는 사양하고 산책을 하러 숲으로 떠난다. 우라노스가 그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 그의 자궁에서는 어두운 요소들이 출혈이 시작된다. 그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그를 지배하며 점점 더 거부당하는 기분을 느낀다. 그때 우라노스가 그에게 다가와 어둠의 힘으로 찌릅니다. 그리고 그가 버림받았으니 그들의 편에 합류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입니다. 그때 체인 크로니클이 다시 미쳐 날뛰기 시작하고 그들은 검은 안개가 숲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유리는 짠맛 기사에 대해 생각하며 숲으로 달려가고 다른 이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들은 곧 우라노스가 부르카르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향해 화살과 마법으로 공격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막고 어둠의 병사들을 소환하여 그들과 싸웁니다. 보르그와 에람은 그들을 쉽게 베어내고 부르카르트도 다시 일어선다. 유리는 그 모습을 보고 팀과 함께 만화 싱크 콤보 공격을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케인과 마시덱에 준비하라고 말한다. 모두 공격을 동기화하여 적들에게 발사하지만 그때 부르카르트는 자존심을 버리고 어둠에 휩싸인다. 검은 왕의 마법이 그를 관통하고 그도 악마로 변신하며 검은 에너지의 폭발 속에서 악마화된 다크 나이트로 등장한다. 그는 에람을 가격하려 하지만 유리가 뛰어들어 그의 공격을 막으려 산다. 잠시 결투를 벌이다가 다른 모두가 지원을 위해 뛰어들지만 부르카르트는 새로 얻은 힘으로 그들을 어둠으로 밀어낸다. 결정화 공격을 하고 완전히 광분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때 우라누스가 나서서 오늘은 그만하라고 말하며 그를 집으로 데려가러 왔다고 하며 둘 다 흑왕의 성으로 순간 이동시킨다. 흑왕의 성으로. 사태가 진정되자 유리는 줄리안에게 연락해 부르크하르트가 배신하여 흑왕군의 악마로 합류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이 소식을 들은 줄리아나는 매우 슬퍼하며 그를 유리와 함께 보내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한다. 바로 그때 아레스가 그들 쪽으로 달려와 성스러운 수도가 불타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즉시 도시로 달려가 혁명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파괴하고 불을 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블랙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악마로 변신하여 블랙킹의 군대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광이 쓰러지고 자원봉사 군대도 전투에서 패배하자 그들은 블랙킹에 합류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도가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수도의 군대 지휘관인 아인슬롯은 어리석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그들을 모두 포획하여 상황을 통제하는 데 성공합니다. 상황이 조금 진정되면 그는 자신의 장교들과 상황에 대해 논의하지만 단지 그때 그들은 아이가 관공서 건물에 폭탄을 던지려고 하는 것을 본다. 처음에는 이를 성사시키지 못할 것 같지만 곧 아레스가 나타나 그 아이를 거칠게 제압한다. 곧 줄리아나와 웨인이 뒤이어 아인슬롯을 만나 보고를 요청한다. 줄리아나는 아레스에게 아이를 풀어주라고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말한다. 그 아이는 자신이 악마가 되어 블랙킹의 군대에 합류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것만이 살아남을 길이라며 줄리아나는 분노해 장황하게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설교한다. 토크노스를 사용하고 버크하르트가 악마가 된 것을 애석해 몇 눈물을 흘린 후 그녀는 말을 타고 왕궁 안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 대신 임시 여왕 역할을 맡긴 친구 루이즈를 만난다. 그들은 아인슬롯과 합류해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한다. 웨이는 구영지 연합군이 슈자에 의해 성도 밖에 주둔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고 온다. 그들의 군대는 아직 흑왕과의 전투에서 회복 중이어서 각 영지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웨이는 그들에게 흑왕 토벌군에 합류해 달라고 요청하자고 제안하고 줄리아나는 동의한다. 그녀는 슈자에게 전가를 보내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들의 답신을 기다린다. 한편 유리 일행도 강한 기사를 적군에게 빼앗겨 낙담하지만 어쨌든 전진하기로 결심한다.
가는 길에 유리는 검게 변한 팔을 닦으려고 멈추고 푸나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아차린다. 푸나는 다가와 그를 눕힌 뒤 자신이 병을 막는 것을 돕게 해달라고 말한다. 그녀는 체인 크로니클을 꺼내 검게 변한 부위를 가라앉히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효과가 없다. 이 상황에서 속수무책인 자신이 몹시 슬퍼져서 울음을 터뜨린다. 그 후 그들은 현자의 탑을 향해 여정을 계속하고 아람은 그것을 보게 되어 정말 신이 난다. 유리는 그들이 운명의 현자를 만나러 왔으며 그가 피라카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탑으로 향해 나아가지만 갑자기 불의 공격을 받습니다. 철자. 알루자가 앞으로 뛰어들어 그것을 막고 그들이 현자의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밝힌다. 그 군대는 최고 제자벨너 윤이 그리고 카제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 그들은 갑자기 한 현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멜키오르와 유리가 그가 현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외친다. 다시 한번 흑왕을 상대로 멜키오르는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원하면 힘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며 벨너에게 공격을 계속하라고 명령한다. 알루드라보르그, 미시다, 카인, 그리고 유리는 쏟아지는 공격을 막아내고 아람은 돌진해 사수와의 거리를 좁히는 데 성공한다. 그는 벨너를 공격하려서 하지만 윤희가 검으로 막아선다. 유리도 곧 합류해 그를 도우며 방역을 시작하지만 벨너는 공격 마법을 더욱 거세게 퍼붓고 여기서 끝장내기로 결심한다. 알루드라의 만화가 바닥나기 시작하자 그는 강력한 화염 마법을 시전하지만 아람이 이를 제때 알아차리고 알루들에게 자신의 만화를 나누어 주어 팀을 방어하게 한다. 그 후 그녀는 완전 마다라 모드가 되어 하늘에서 유성구를 소환한다. 멀리서 멜키오르는 그 광경을 즐기는 듯 보이지만 동료 현자 딜마가 걸어와 그에게 유치한 장난을 그만두라고 말한다. 전장으로 돌아와 아람은 윤희를 쫓아가 싸우려 하지만 세 번째 현자 파티마가 끼어들어 더 이상의 싸움을 막는다. 그 후 모두가 들어오고 푸나는 현자들을 아람에게 소개한다. 현자들은 대화를 흑왕을 무찌르는 문제로 이끌고 멜키오르는 그들의 패배 이후 왕의 성에서 강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밀도 높은 어두운 요소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건물 주위에 장벽을 형성했고 그것을 통과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것을 게다가 주변 지역의 검은 기운도 더욱 짙어졌다. 딜마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들을 따를지 묻고 유리는 추종자가 있든 없든 흑왕과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상관없이 파티마는 자신들이 믿는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유리는 그녀에게 페리카의 행방을 묻는다. 운명의 현자 파티마는 페리카가 살아있지만 어딘가에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그녀가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게다가 그들은 미로 고개로 가야 하고 그것이 그녀가 다음으로 정한 목적지이다. 그 후 모두 앉아 잠시 쉬고 아람은 벨너를 만나 그에게 몸에 새겨진 그 우울해 보이는 문신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는다. 둘 다 싸움이 날 것 같았지만 바로 그때 네 번째 제자인 클로스가 지나가며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그 문신들이 사실 봉인자의 표식이라 불리는 룬이며 그를 매우 강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아람은 신이 나서 그게 바로 그가 멋진 마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유냐고 묻고 벨너는 더 보고 싶냐고 묻는다. 그 후 그는 그의 전투 감각과 팀워크를 칭찬하며 만화를 나누는 그의 독특한 능력에 대해 궁금해해야 한다. 아람은 왜 그들이 흑왕의 군대를 돕지 않느냐고 묻고 그는 그들이 싸우고는 있지만 현자의 탑이 공격당할 때만 싸우며 모두 현자의 명령에 묶여 있다고 말한다. 모두 현자의 명령에 묶여 있다. 반면 엘루드라와 보르그는 그 흑왕을 무찌르고 성 주변의 강력한 장벽을 뚫을 방법을 찾기 위해 탑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힌다. 성 주변의 강력한 장벽을 뚫을 방법을 찾기 위해 탑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녀는 멜키오르와 어떤 역사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고 항상 서로 화를 내고 조롱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되면 유리와 그의 그룹은 메이지 패스로 떠날 준비를 하고 그 후 스프라이트의 섬으로 가서 에이들에게 페리카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기로 한다. 떠나려 할 때 내 제자가 그들에게 다가와 멜키오르의 명령에 따라 함께 가겠다고 밝힌다. 그들은 최근 메이지 패스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가고 있다고 한다. 며칠 후 그들이 메이지 패스를 지나갈 때 전체
그곳은 검은 눈보라로 뒤덮여 있다. 어둠에 원소가 섞인 눈보라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부활하는 언데드 어둠 병사들을 만들어낸다. 유리 일행은 길 내내 그들과 싸우지만 마리나는 이 여정에서 가장 유용한 존재임이 드러난다. 그녀의 치유 마법은 언데드, 괴물을 정화하고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람은 그녀를 불러 싸움 중에도 그녀가 쓸모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것이 그녀를 화나게 만든다. 그때 그들은 작은 털뭉치가 죽을 듯이 쫓기며 자신들에게 달려오는 것을 발견한다. 그 털뭉치는 언데드 검은 병사들의 군대에게 쫓기고 있다. 작은 괴물이 점프해서 아람 뒤에 숨고 벨너는 언데드를 불태운다. 그의 오피 화염 마법으로 괴물들을 공격이 너무 강해져서 그들의 발 아래 눈이 부서지고 아람은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유리는 그를 도우려 하지만 그 역시 떨어지고 벨너는 모두를 바라보며 아치라고 말한다. 모두가 떨어진 상황에서 카구야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케이는 그들이 계획대로 지역의 지구 정령들과 만나서 유리와 아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자고 제안한다. 한편 유리와 아람은 작은 털복숭이와 함께 절벽 아래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괴물. 아람은 그것을 데려가기로 결심하고 이름을 퍼볼이라 짓는다. 조금 걷다가 유리는 그만 멈춰서 자신들을 위해 눈굴을 파서 캠핑하자고 제안한다. 곧 밤이 찾아오고 아람은 마법 통신 아이템을 사용해보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유리는 검은 눈보라 때문일 거라 말하며 친구들과 돼지 정령들이 분명히 구하러 올 테니 그곳에서 기다리자고 한다. 아람이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묻자 그는 자신이 그들과 많이 여행했고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에게 유대감을 형성하고 메카마스를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격려한다. 아람은 자신은 항상 혼자였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부럽다고 말한다. 그 후 그들은 한참을 기다리고 아람은 졸기 시작한다. 유리는 그를 깨우며 이런 상황에서 잠들면 위험할 수 있으니 깨어있으라고 말한다. 그는 말로 하는 미니게임을 하자고 제안하고 아람은 그를 보고 웃는다. 그는 화장실에 다녀온 뒤 게임을 하고 밖으로 나가자고 말한다. 밖으로 나가보니 퍼볼이 없어진 것을 알아채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짙은 검은 안개에 휩싸입니다. 한편 아람이 늦게 돌아오지 않자 유리는 그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를 찾습니다. 그는 아람의 이름을 부르며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그를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눈보라 속에서 그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람을 버리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은 것은 그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경고했는데도 말이죠. 그는 그에게 반나카마 타크노스를 사용하고 어두운 병사로 변신하여 그와 육체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병사로 변신합니다. 감정적인 상처가 쌓이기 시작하고 유리는 점점 정신을 잃어가지만 그때 아람이 나타나서 대신 어둠의 병사를 물리친다. 그리고 그는 아직 유대감이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약할 때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에 유리는 정신을 차리고 아람과 함께 마나싱크 콤보 공격을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둘이 힘을 합쳐 공격을 성공시키고 아람은 그것에 정말 신이 난다. 괴물들을 물리친 후 둘은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유리는 갑자기 눈보라 속에서 걸어 나오는 노인을 발견한다. 유리는 그를 발타자리로 알아보고 아람에게 운명의 현자 파티마의 스승이라고 소개한다. 운명의 현자 파티마의 스승이라고 소개해야 한다. 발타자리는 마법을 사용해 하늘을 맑게 하고 검은 눈보라도 없앤다. 없앤다. 털뭉치는 모자 뒤에서 뛰쳐나와 아람과도 제외한다. 노령의 마법사는 유리를 바라보며 댓글란의 모든 사람들처럼 우울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댓글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그에게 말해요. 그가 그렇게 하는 게 쉽다면 포기하고 감성적으로 변해요. 하지만 유리는 계속 아루노 팬일 것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믿어줘. 이 말을 들은 덤블더는 웃으며 그에게로 가라고 말한다. 사막 오아시스에서 새 용을 물리치면 그의 모험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 후 그는 후디니처럼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한편 푸이네트와 다른 이들은 지구 정령 대표인 고대 유물을 채굴하는 일을 맡은 올가를 만난다. 그녀는 불정령 롤로와 키키에게도 합류하라고 말하며 흑왕의 진압군에 합류하기로 동의하고 유리와 아람을 구출하기 위한 팀을 파견한다.
한편 푸이네트와 마리나는 남아 유물을 조사하다가 갑자기 체인 크로니클이 빛나며 한 페이지를 드러낸다. 세상의 역사에 따르면 미로 속에 어둠을 가르는 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검은 모든 어둠을 베어낼 수 있습니다. 구조대는 결국 새벽에 유리와 아람을 찾아내고 그들을 캠프로 데려옵니다. 그들은 아람의 블랙킹 억제군 합류를 축하하며 하루 종일 파티를 엽니다. 파티 중에 아람은 지구의 정령들 수장인 발두르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람의 검을 제작한 장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줄리아나의 사자가 쇼자 군대 캠프에 도착합니다. 그는 공주로부터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쇼자는 그들을 합류시키는 대신 사자를 죽입니다. 다음날 유리와 그의 일행은 바다 건너 솔섬으로 향해 페리카의 행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으러 간다. 가는 도중 그들은 쇼자와 그의 군대를 만나 기쁘게 다가가 그가 흑왕 진압군에 합류할 것인지 묻는다. 하지만 그들의 공포에 쇼자는 칼을 그들에게 겨누며 푸이네트에게 체인 크로니클을 넘기라고 말한다. 그는 혼자서 흑왕을 물리치고 직접 에이드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한다. 아람은 그가 마치 에찌로드 악당처럼 행동하는 것에 분노하며 그가 누구길래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묻는다. 그때 쇼자의 동생이자 부관인 요시츠구가 다가온다. 그들이 흑왕 진압군에 가입하라는 초대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진 않을 거라고. 대신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와 싸울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체인, 크로니클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는 이어서 쇼우자를 오우거의 땅 화염의 9 영토, 제1 영주로 그리고 자신을 제2 영주로 소개한다. 쇼우자는 앞으로 나아가 공격을 준비하지만 유리가 뛰어들어 그의 검을 자신의 검으로 막아선다. 유리는 싸움을 멈추라 말하며 다시 힘을 합쳐 함께 싸울 수는 없는지 묻는다. 그러나 그는 기회는 이미 있었고 그걸 놓쳤다고 답한다. 그의 부드러운 성격 때문에 그는 그에게 블랙킹을 물리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하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심지어 친구들을 방패로 사용해야 한다고 해도 말이죠. 유리는 분명히 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당신이 이 어둠의 힘을 스스로 쥐고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블랙 카이난이 그를 밀쳐냅니다. 그 후 그는 후나와 아람에게 다가가서 책을 넘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책이 스스로 주인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리가 다시 뛰어들어 그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쇼자 군대도 유리의 그룹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하고 상황은 격렬해집니다. 전면전, 카인과 마시타가 유리에게 많아 동기와 콤보 공격을 사용하자고 신호를 보내고 공격을 쏘아 시작하지만 쇼자가 유리를 다시 먼지 속으로 쳐내며 그가 영웅으로서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상기시킨다. 그 후 그는 후미나와 아람 쪽으로 뛰어가 두 사람을 모두 때려 눕히고 그들로부터 마법의 책을 빼앗아 어두운 요소를 풀어낸다. 그 모습을 본 유리는 화가 나서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가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여러 개의 라이트세이버가 떨어지고 앨런 머스크의 실패한 과학 프로젝트 컬렉션에서 로봇이 떨어진다. 바로 그때 아레나스와 버크하르트도 나타나 울자다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세상의 재앙을 가져오기 위해 만들어진 고대 골렘이다. 그녀는 그때 쇼자를 향해 돌아서서 그들의 편에 합류하라고 권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침을 뱉으며 멍청한 얼굴이라며 다른 데 가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쇼자의 군대가 두 악마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하지만 울자다가 먼저 그들을 공격하고 그 후 쇼자와 직접 맞붙는다. 한편 아레나스는 유리에게 다가가 그에게 악의 동로수를 사용해 내면의 어둠을 끌어내며 점점 더 검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또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성스러운 수도에서는 줄리아나가 만나러 간다. 성스러운 성직자들이 모여 마침내 그녀가 성제국의 여왕으로서의 역할을 계승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 혼란의 시기에 국민들 앞에 선다. 그녀는 공개 대관식을 열고 대중 토큰 호술 스타일의 정치가 연설 기법을 사용해 군중 전체를 고무시키며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여준다. 희망. 한편 유리는 거의 자신의 악한 자에 굴복해 우울한 사람이 될 뻔하지만 그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나루토의 빛나는 말을 떠올린다. 그리고 머릿속의 모든 우울한 목소리를 꿰뚫어 버린다. 그는 아레나와 싸우며 지금 당장 흑왕을 물리치기로 결심했으며 그녀의 어리석은 음모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르마와 푸나도 이를 보고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하지만 부르카르트가 뛰어들어 그들을 검으로 방해합니다. 전투는 계속되고 전장에는 어둠의 병사들이 우글거리기 시작하며 유리의 친구들은 심각하게 수적으로 열세에 처하게 됩니다. 미시다조차 화살이 다 떨어지고 마리나의 만화도 점점 부족해지며 카인과 제2의 군주가 수십 명의 어둠의 병사들에게 포위당합니다. 이를 본 유리는 당황하기 시작하고 아레나스의 계속되는 부정적인 말과 정서적 상처로 인해 그의 마음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며 카인과 푸나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뛰어들고 유리는 자신의 검으로 어두운 자아를 뚫고 용기를 모읍니다. 그렇게 한 자신이 진정한 영웅이라 생각하다가도 눈을 뜨고 나서야 실은 푸나가 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막으려고 마지막 순간에 뛰어든 카인을 찔렀다는 걸 깨닫는다. 자신의 절친을 바라보며 가슴에 꽂힌 검을 안고 땅에 쓰러진 뒤 미친 사람처럼 울기 시작한다. 그 안에 어둠이 폭발하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들고 결국 그는 우울에 완전히 굴복해 악마로 변신한다. 유리가 다크사이드로 돌아선 모습을 본 슈자는 그를 비웃으며 사기꾼이라 부른다. 그는 오히려 그걸 빌미삼아 그를 쓰러뜨려야 할 이유가 더 생겼다며 에너지 참격을 그에게 내리꽂지만 오자타가 날아와 돼지 골렘으로 막아낸다. 그녀는 버크하르트가 에렘을 밀쳐내는 동안 그를 바쁘게 만들기 위해 2개의 골렘을 더 소환한다. 버크하르트는 돼지벽 배기 공격으로 에렘을 밀쳐낸다. 에어리니스는 다음번에 그들과 놀 시간이 충분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블랙카인으로 돌아가 그들의 군대에 새로 합류한 신병을 소개해야 한다. 그렇다. 그녀는 순간이동 포털을 열고 모두 그 안으로 들어가 사라진다. 그들이 떠난 후 에렘과 다른 이들은 근처 폐허에서 재집결하고 마리나는 치유 마법을 사용해 카인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들은 모두 아래를 내려다보며 우울해하고 유리가 악마로 변한 것을 보며 무엇을 할지 고민한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그때 슈자와 그의 군대가 지나가며 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의 대장이 그들을 배신하고 다른 편으로 넘어갔을 때 말이죠. 그는 그러고 나서 싸게의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블랙카인을 물리치고 싶다면 그의 군대에 합류하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의 초대를 거절하고 그에게 그 우울한 얼굴을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유리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에렘은 화가 나서 나가버립니다. 그는 유리가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고 단지 혼란스러워하며 친구들이 와서 그를 구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에게 책을 돌려주라고 말하지만 슈자는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힘으로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만약 유리를 구하려 한다면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그를 죽일 것이라고 한다. 지도 반대편에서 유리는 블랙카인과 블랙나이트로 만나 한때 이 세계를 구하러 왔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이 세계가 자신의 어둠에 맞설 수 있을지 볼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무너진다면 처음부터 지킬 가치가 없었다는 뜻이라고 한다. 폐허에서 에렘과 다른 이들은 마침내 희망을 찾아 다시 일어난다. 미시다와 마리나는 카인과 함께 부도심으로 돌아가 그를 가능한 빨리 치료하기로 결정한다. 현자의 제자들은 탑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상황을 보고하기로 결정한다. 한편 에렘과 푸나는 계획대로 영혼의 섬을 향해 여정을 계속하기로 한다. 페리카의 행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그들은 며칠 동안 영혼의 섬을 향한 여정을 계속한다. 가는 길에 에렘은 푸나가 매우 우울하고 슬퍼하는 것을 알아챈다. 어느 날 밤 그는 캠프파이어 옆에 앉아 그녀에게 유리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한다. 그는 블랙 블리자드 때 만난 노 마법사 코스프레어에 대해 이야기하며 유리가 한때 용을 죽였다고 들었다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묻는다. 푸나는 꽤 슬퍼하며 이것이 멋진 모험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드래곤이 오아시스의 수호자라고 전해졌지만 그것이 검은아에 감염되었다고 밝힌다. 이로 인해 드래곤은 미쳐버렸고 자신이 한때 보호하기로 맹세했던 오아시스를 파괴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 했던 것이다. 그들을 약화시킨 후 드래곤은 제정신을 되찾고 그들에게 자신을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직 제정신일 때 유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더러운 일을 해야 했다.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그를 막았어야 했다고 말하고 아마도 그가
그들에게 모든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악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가 원하지 않을 때도 LM은 그녀의 말을 듣고 토크도 주츠를 사용해 그가 아직 그를 만나기 전에는 유리가 아무런 지원이나 배경 없이 자원봉사군의 대장이 된 전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혼자서. 하지만 직접 만나고 나서 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사실 꽤 약하고 인간적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전능하지 않고 약점이 없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사귀는 거다. 그는 다시 한번 친구로서 이제는 그들이 구하러 갈 차례라고 말한다. 유리와 이것은 훈에게도 희망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정을 계속하고 결국 솔섬 맞은편 해안에 도착한다. 새엄. 한편 블랙매트 유리도 섬에 순간이동하며 상황이 긴박해지기 시작한다. 1위. 반면 마리나와 미시다는 부수도시에 도착해 케인의 목숨을 구하고 현재 상황과 유리가 악마로 변한 사실을 줄리안에게 보고한다. 5림. 줄리아나는 성제국의 여왕으로서 이 세계를 구하기로 결심하며 슈자든 악한 유리든 모두 베어버리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수자와의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자신의 사령관을 보냅니다. 현자의 탑으로 돌아온 네 제자는 그들에게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티어는 고대 유물을 연구하며 그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방법을 생각하고 파티마는 유리가 반대편으로 넘어간 것이 그가 새로운 빛을 찾는 데 필요했을 가능성이 작지만 있다며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한편 수자는 5,000명이 넘는 병사들을 모아 흑왕을 물리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영토에서 더 많은 증원군을 요청합니다. 반면 아람과 후유나는 배를 저어 솔섬으로 향하고 아람은 유리와의 대화를 떠올린다. 그는 솔섬의 세계수 도서관에 사는 특별한 요정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 요정의 이름은 이 대륙과 같은 이름인 이드라이다. 그녀는 요정들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로 연대기를 소유하고 있다. 그 후 그들은 해안에 도착하고 즉시 검은 군대의 언데드 병사들에게 공격받는다. 아람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지만 친절한 요정 비엔타가 그녀의 마법으로 모두 처치하고 그들에게 도서관으로 따라오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을 숲을 지나 세계수 쪽으로 안내한다. 검은 군대 병사들이 온 곳을 공격하며 끔찍한 광경을 보는 것과 난장판을 만드는 모습을 비엔타의 아버지 아팔가르는 그들을 막아내며 늦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한다. 너무 늦기 전에. 그때 퍼볼이 오른쪽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아람은 유리가 어둠 마법을 사용해 소환하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즉시 그들을 공격하고 아라는 그와 싸우기 시작하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묻는다. 왜 이러는 거냐고. 그는 다쿠마 주술을 쓰려 하지만 유리는 그에게 입 다물라고 하며 밀쳐낸다. 옆으로 그 후 그는 어둠이 깃든 공기배기 공격을 이어가며 흑왕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며 곧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그때 아팔가르와 비엔타가 뛰어들어 대신 그와 싸우기 시작하며 아람과 폰에게 자신들이 온 목적에 대해 아이드라와 이야기하러 가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도서관을 향해 달려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드라를 만난다. 그곳에서 그들은 계속 달려 마침내 아이드라가 연대기를 준비해둔 중앙에 도착한다. 그곳에 그녀는 마법을 사용해 책을 활성화시키고 모두를 그 기록 속으로 끌어들인다. 책 속 세계로 빨려 들어간 후 아람은 자신들이 파이스 수도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갑자기 풍경이 바뀌고 그들도 장소를 옮긴다. 포나는 이것이 아이다라 연대기이며 대륙과 그 역사에 가장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람은 이것이 자신의 체인 연대기와 어떻게 다른지 묻고 그녀는 체인 연대기는 이 대륙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포함해 전 세계를 기록하기 때문에 아이다라 연대기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피리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아간다.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그들은 유리가 흑왕에게 패한 순간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피리카가 그의 손에서 사라졌다. 그 후 그들은 유리가 패배해서 회복하고 있는 시기로 이동했고 검은 그림자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그들을 음식가는 기계에 던진 것처럼 온 세상이 그들 주위를 돌기 시작하고 유리는 외부의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비엔타는 연대기를 잡고 도망친다. 그래서 내부가 엉망이 된 것이다. 라파엘 번은 그를 저지하려 하지만 그의 어둠이 책을 부패시키기 시작하고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람은 후유나와 니그드라와 떨어진다. 그는 유리가 아직 자기 또래의 어린아이였던 시대로 가게 되는데 그때 유리는 약한 마을 주민에 불과했다. 어느 날 그는 언데드 병사 무리에게 공격을 받게 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기로 결심한다. 바로 그때 금발 기사 한 명이 나타나서 모두를 베었습니다. 유리의 시그니처와 똑같이 생긴 특수 공격으로 몬스터들을 쓰러뜨렸어요. 움직여. 그 후 유리는 기사 옆에 앉아서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 묻고 말합니다. 괴물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마을을 지키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공격해. 기사님은 그에게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훈련해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그 기술을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쇼핑몰에서 장난감을 조르는 아이처럼 끈질기게 계속하면 언젠가는 그 기술을 쓸 만큼 강해질 거라고 한다. 그 후 유리는 무딘검으로 나무를 베며 밤낮 없이 훈련하기로 결심한다. 그의 무딘검으로 누군가 그에게 도끼나 톱이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지만 가끔은 영웅이 되기 위해 고집이 필요하기도 하다. 어느 날 그의 마을이 다시 언데드 몬스터들에게 습격당하고 그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달려간다. 그는 수년간 연습해서 익힌 특수 기술을 사용해 몬스터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지만 새로 파괴된 마을을 구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었다. 그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지만 흑왕과의 패배 이후 우울증에 빠졌고 검은 기운이 그를 점점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그는 우울한 생각과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모든 희망을 아람에게 걸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케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랬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그 계획이 맞았던 건 아니지만 마음이 중요한 법이다. 그때 영상이 멈추고 아람은 아그라의 넷플릭스 구독이 만료됐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오래된 간달프, 복제본인 발타사리가 나타나서 그 앞에 서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람이 어떻게 책 속에서 그와 대화할 수 있냐고 묻자 그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다. 아람은 그렇다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유리와 싸워서 제정신으로 돌려놓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모두가 댓글에서 머리를 벽에 박는 이유는 그냥 노인에게 가서 멍청한 검은 마법사를 죽이라고 부탁하면 되는데 그는 그냥 노인에게 가서 멍청한 검은 마법사를 죽이라고 부탁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발타사리는 그가 얼마나 멍청한지 알아차리고 그에게 관대하게 대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사용한다. 마법으로 그를 절벽으로 순간 이동시키고 그곳에서 이전의 유리와 함께 떨어진다. 그가 악마로 변하기 전이다. 아람은 절벽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유리를 잡는다. 악마 유리는 그들 위에 서서 그의 칼을 손 쪽으로 겨누고 있다. 그는 그에게 포기하라고 말하며 그가 한심하고 냄새나는 패배자라고 한다. 반면 유리는 감정적인 헛소리를 하며 놓아주려고 한다. 하지만 아람은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지긋지긋해져서 대화로 그를 제압하고 악마 유리에게 던져주며 그 상황에서 싸워나가라고 한다. 그런 다음 자신도 일어나 공격 준비를 한다. 이번에는 그가 본 유리의 시그니처 기술을 복사하려고 한다. 회상 장면이 지나가고 빛으로 가득한 날카로운 일격으로 앞으로 나아가 악마 유리를 파괴한다. 그때 밝은 빛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고 모두 페리카의 목소리를 듣는다. 모두가 다시 희망의 빛을 찾으면 돌아올 것이라고. 그 말과 함께 모두 책에서 나와 도서관에 나타난다. 유리와 검은 군대는 이미 사라졌고 리팔가르는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반두울은 엘리드라 연대기를 들고 나오며 그것이 검게 변해 있음을 보여준다. 답을 얻은 후 포나와 아람은 다시 배에 올라타고 본토로 돌아가 그들의 여정을 계속한다. 한편 줄리아나는 슈자와 그의 군대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가는 길에 그녀는 불의 아홉 영토의 두 구성원인 하드와키와 투카와 마주치고 슈자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요청한다. 그들은 그가 검은 왕에 합류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이 그가 그들 위해서 계속 통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와 성스러운 여왕으로서 동맹을 맺기를 요청한다. 페리카의 목소리를 들은 아람과 푸나는 사막 오아시스인 모레호수로 여행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아시스의 여왕 에쉬리나와 이야기하고 발타자리와 그의 유리에게 오아시스를 방문하라는 조언에 대해 이야기한다. 새로운 수호용 드래곤이 곧 여기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여왕은 그녀의 보조인 파라에게 비밀, 태블릿을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마지막 수호용을 물리친 후 신사에서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음악처럼 보이고 에시리나는 전설적인 숲의 정령이자 송스트레스인 무지카가 그것을 부르는 것을 항상 원해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파라에게 정령을 찾아 여기로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푸나도 함께 가고 싶다고 한다. 바로 그때 그녀의 부하 중 한 명이 들어와 10천 1000명의 대군이 9개의 영토의 깃발을 들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아람은 그것이 멍청한 오우거인 슈사일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도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하지만 그때 그 남자는 같은 규모의 또 다른 군대가 이미 성녀 여왕 줄리아나의 지휘 아래 땅에 내려왔습니다. 에쉬리나는 그녀의 고문 칼리파를 중립적인 사자로 전장에 보냅니다. 그는 사막에서 와서 지금 여기서 싸우면 양측 모두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블랙킹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할 때 성녀 여왕이나 아이옵계, 영토의 어떤 지도자도 그렇게 어리석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두 세력 간의 협상회의를 주최하겠다고 제안하고 각각 100명을 데려오라고 요청한 후 그들을 국가로 돌려보냅니다. 그곳에서 그는 줄리아나를 만나 그녀의 즉위를 축하하고 바로 그때 아람이 나와 그녀를 인사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왜 거기에 있었는지 묻고 그는 우리를 구하러 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를 그들의 편으로 데려오겠다고 말한 후 슈자에게 노려본다. 그 후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들어가고 슈자는 줄리안에게 신성군대의 지휘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며 협상을 시작한다. 그녀는 그들의 통치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는 그녀의 이전 지도자에 대해 언급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우리가 다른 편으로 배신했다는 소문과 그녀의 개인 경호원 중 한 명이 악마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상황이 나빠 보이기 시작하지만 그때 한 병사가 들어와 그들이 검은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는 아레니스 브루카르트 그리고 수천 명의 언데드 군대와 함께 올자다만 있습니다. 수천 명의 언데드 군인들입니다. 슈자는 흥분해서 그의 롱소드로 전투에 뛰어듭니다. 그를 제압하기 위해 올자다가 날아와서 마치 벅이 더 클라운에게 영감을 받은 듯 여러 조각으로 부서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구 골렘을 소환하고 라이트세이버로 슈자에게 공격합니다. 한편 줄리아나는 부르카르트와 맞서고 그는 그녀에게 감정적 피해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슈자와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지 이야기하며 여러 번 그녀의 검과 충돌한 후 그녀를 처참하게 차버립니다. 그는 그녀에게 슈자와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지 이야기하며 여러 번 그녀의 검과 충돌한 후 즉 그녀를 처참하게 차버립니다. 그녀를 땅에 내던진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결과를 보라고 말하며 그녀의 결정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킨다. 그녀의 명령을 따르고 마무리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아인슬라우트가 뛰어들어 막습니다. 공격! 그는 줄리안에게 자신에게 맡기고 그녀가 슈자와 싸우게 한다. 한편 아람은 칼리파와 등을 맞대고 서 있으며 슈자와 줄리아나를 주의하라고 한다. 그들은 기름과 물처럼 서로를 해치려 할 수 있다. 반대편에서는 슈자가 날아다니는 광대 인형과 싸우고 있고 그의 형이 뛰어들어 상대를 빼앗는다. 바로 그때 줄리아나는 몰래 공격을 시도하지만 슈자는 마지막 순간에 막아낸다. 그리고 그녀를 밀쳐낸다. 그녀는 다시 뛰어들어 그의 검과 부딪히며 그가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며 꺼지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둘 다 버프를 사용하며 심각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만화로 자신들을 채웁니다. 결국 줄리아나는 강한 일격으로 그를 날려버리지만 슈자는 거대한 암흑 에너지 파동을 방출하며 이를 견뎌낸다. 슈자는 자신의 에너지 파동으로 막아내고 두 사람은 다시 검을 맞대며 격돌한다. 그들의 전투가 계속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그들은 어둠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아다레누스는 멀리서 지켜보며 이 멍청한 패배자들이 자신을 쉽게 일하게 만든다며 비웃는다. 하지만 그때 아람이 무거운 일격으로 뛰어들어 둘 다 그만두라고 말한다. 그만두라고? 바로 그때 무지카가 타운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것에 퓨볼은 강아지 눈빛을 한다. 아람은 그들이 거의 검게 물드는 병에 걸릴 뻔했다고 말하며 어리석은 싸움을 그만두라고 한다. 아리아누스는 그가 끼어드는 것과 적들이 서로 죽이고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가 조종할 수 있는 악마로 변하게 하고 울자다를 보내 그들을 공격하게 한다.
아람은 부르카르트도 조롱하며 그와 싸우지만 그들은 그의 칼을 손에서 빼앗고 치명타를 가하려고 하지만 아람은 강력한 마나, 폭발 공격을 사용해 그들을 뒤로 밀어낸다. 바로 그때 무지카의 노래가 끝나고 그녀의 간청에 따라 퍼볼이 하얀 토네이도로 변해 아람에게 붉은 전설급 검을 던진다. 어둠을 베는 힘을 가진 그 검은 불이 붙고 아람은 울자되게 강력한 파동 공격을 날려 그녀를 태운다. 그 공격은 부르카르트에게도 맞지만 그는 간신히 옆으로 막아내며 방어한다. 그때 토네이도가 멈추고 퍼볼이 거대한 수호용으로 변신한다. 드래곤, 검은 군대의 병사들도 불덩이에 공격받고 새 현자의 제자들이 전투에 합류하는 것을 본다. 그들이 우세해지자 아레누스는 전장에서 후퇴하고 부르카르트에게도 따라오라고 한다. 그들이 떠나자 아람이 슈자에게 다가가 체인 연대기를 돌려주라고 말한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때 책이 빛나기 시작하고 다시 완전히 하얗게 변한다. 그 후 책이 아람의 손으로 날아가고 슈자는 이 결과를 받아들인다. 그 후 제자들은 무시카에게 다가가 자신들이 고대 유물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그녀를 데리러 왔다고 말한다. 아람은 정식으로 줄리안에게 흑왕의 진압군의 힘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슈자를 그들에게 합류하라고 부르지만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며 부하들과 함께 행군에 떠난다. 어둠의 원소가 충분히 집중되자 흑왕은 강화된 이바르크 병사들로 대륙의 군대를 풀어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려 시도한다. 결코 물러서지 않으려는 것이다. 반면 아람과 푸미르는 제자들과 무시카와 함께 푸르볼의 용 형태를 타고 현자들의 탑을 향해 달린다. 고대 유물에 비슷한 노래가 적혀 있는 것 같고 그들은 그녀에게 노래를 부르고 활성화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야 흑왕의 성을 둘러싼 어둠의 장벽을 뚫을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흑왕이 초래한 대규모 파괴와 땅의 부패를 보고 곧 이 전투를 끝내기 위해 그의 목을 베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탑에 도착한 그들은 옥상의 거대한 비행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로고개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이며 불과 땅의 정령들이 그들을 환영합니다. 착륙 후 그들은 새 현자를 만나 계획을 듣습니다. 그들은 무직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부탁하며 어둠을 뚫는 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아람은 전투 중에 그녀의 바위가 장벽에 있을 것인지 묻습니다. 멜키오는 대신 내부에서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고대 비행선이 가장 진보된 마법과 기술의 조합이며 순식간에 세계 어디로도 뻗은 순간 우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냅니다. 그는 강력한 군대를 태운 채 순간이동한 후 뮤지카의 노래를 사용하여 내부에서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동맹군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블랙킹의 성을 기습적으로 점령할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배에 탑승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2개의 불의 정령, 4명의 제자, 포니아와 함께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아람과 그의 용퍼볼. 아람이 바로 출발하냐고 묻자 멜키오르는 오래 숨겨져 있던 이 낡은 아름다운 고물이 시동 걸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말한다. 그는 발사 주문을 시전하기 시작하고 모두가 엔진이 시작되길 기다린다. 그 사이 아람은 발두르에게 검을 닦아달라고 하고 발두르는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강해졌다고 칭찬한다. 그 후 아람은 밖으로 나가 벨너를 만난다. 그는 아람에게 할 말이 있다며 유리를 죽일 수 있겠냐고 묻는다. 때가 되면 아니면 그는 배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아람은 그를 바라보며 유리를 제정신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한다. 지금은 전체 상황을 다 보지 못할지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확실하다고 한다. 해야 할 일을 벨너는 그를 칭찬하며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 뒤 그를 혼자 두고 떠난다. 사이담. 아람은 걸어나와 배의 메인 갑판에서 포나를 만나 그녀에게 묻는다. 유리를 사랑하냐고. 그녀는 토마토처럼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지만 곧 아람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가 아마도 고집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는 그가 자신의 삶을 바꿔주었기 때문에 그 남자를 많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되찾고 싶어하며 심지어 그의 엉덩이를 때려야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이 검은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을 때 이 대륙에 떠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이 없었고 신비로운 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인해
이 괴물들이 그녀를 쫓아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그녀를 구해주고 그의 팀에 초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평화를 찾았습니다. 유리가 그녀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그 악마 속의 친구가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으로 둘은 그를 되찾기로 결심한다. 바로 그때 브루크하르트가 폭발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 배 안으로 뛰어든다. 그는 아람을 공격하며 피나의 체인 크로니클을 빼앗으려 하지만 아람이 그를 밀쳐내며 푼에게 도망치라고 외친다. 짭짤한 악마 기사단장은 수십 명의 어둠 병사들을 소환해 일제히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벨너 일행이 곧 도착해 사방으로 마법을 퍼붓기 시작하고 곧 그들과 흑기사단 사이의 거대한 전투로 변해간다. 군대. 위대한 현자 딜마가 줄리안에게 연락하여 그녀와 마르크에게 군대를 즉시 흑왕의 성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는 동안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브루크하르트와 그의 어리석은 언데드 군대를 막아냅니다. 아람이 염장을 지르는 기사와 맞서 싸우면서 전투가 치열해지고 그들은 무지카가 탑승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녀가 탑승하자 그들은 멜키오르에게 엔진을 시동하라고 명령하여 이륙하려 하지만 어둠에 병사가 마력 파괴 장치를 손상시켜 모든 사람의 만화를 빨아들이고 그들을 어리석은 채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알드라가 다시 한번 만화가 바닥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지만 벨너는 불덩이를 계속 쏘며 부르카드를 공격한다. 이로 인해 아람은 만화를 집중하고 알루드라와 나누기에 충분한 시간을 얻는다. 그 후 그는 강력한 만화의 흐름을 마법 유적에 쏘아보내고 즉시 공중선이 시작된다. 그렇게 그들은 텔레포트 포털에 들어가 쏜살같이 지나가고 즉시 검은 왕의 궁전 밖에 나타난다. 여행 중 부르카드는 배를 공격하여 엔진을 폭발시킨다. 그 후 푸나를 기절시키고 그녀를 성 안으로 데려가 검은 왕을 만난다. 한편 공중선은 여러 바위 봉구리에 충돌하고 착륙한다.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공중선이 내부에 추락하면서 우리의 영웅들에게 상황이 나빠 보이지만 다행히도 그들 모두 살아남고 퍼볼은 무시카를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장벽 밖에서 줄리아나와 아슈리나가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여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 그들은 공중선이 내부에 추락하는 것을 보고 계획이 실패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내부에서는 아람과 그의 친구들이 검은 군대와 싸우고 아람은 퍼볼에게 무시카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맡깁니다. 그녀를 고대 유물로 데려가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렇게 하자 어둠의 원소 장벽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연합군이 진격하여 흑군과 싸우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세상의 운명이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다. 그들은 흑왕의 성 밖에 서서 그의 목을 베기 위해 준비한다. 이 모든 일이 밖에서 벌어지는 동안 브루크하르트는 푸나를 성 안으로 데려가고 유리는 마법으로 그녀를 묶고 체인 크로니클의 나머지 반쪽을 빼앗아 흑왕에게 건넨다. 흑왕은 피리카를 불러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꺼버리겠다고 말하고 그의 어둠이 다이고 어둠의 마법으로 책에 빛나는 반쪽을 타락시킨다. 그는 두 조각을 합쳐 전체 권을 타락시키고 세상을 어둠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시작한다. 한편 아람은 내 제자들과 함께 행군하며 검은 군대의 언데드 병력 무리를 베어나간다. 메드베르트 골렘이 그들 앞에 나타나지만 벨너가 강력한 화염 마법으로 처치하고 잔해로 길을 막아 괴물들이 아람을 쫓지 못하게 한다. 그에게 유리를 구하러 가라고 말하며 동료 제자들과 함께 전선을 지킨다. 아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검은 왕은 유리에게 이 성가신 꼬마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며 그를 맡긴다. 한편 성 밖에서 줄리아나는 연합군을 떠나 검은 군대를 땅에 묻을 때까지 싸운다.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상황이 좋아 보이지만 아레나스가 나타나서 더 강한 언데드 병사들을 소환해 그들과 싸우게 합니다. 그녀가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인슬롯이 나서서 1대1로 그녀와 싸우기로 결심하고 줄리아나는 다시 버크하르트와 검을 맞댑니다. 버크하르트는 대지 마법을 사용해 땅에서 거대한 기둥을 소환하고 그것을 여왕 주위의 경기장 형태로 만듭니다. 그는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냐고 묻고 놀랍게도 줄리아나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상황이 이러니 최선을 다해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만화를 검에 응축해 싸울 준비를 하지만 버크하르트가 검을 들고 날아와 그녀를 벽에 밀어붙이고 검을 그녀 옆 벽에 박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진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인지 묻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에 손을 얹고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 마주해야 할 책임은 바로 너라고. 토크노 주술의 여파를 느낀 버크하르트는 그녀를 벽 너머로 밀어내고 그녀를 날려보내지만 그녀는 떨어지지 않고 몸을 멈춘다. 그 과정에서 버크하르트의 왕실 근위대 배지가 그녀의 주머니에서 떨어진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자신이 처음 근위대가 되었을 때를 회상하기 시작한다. 기사로서 가난한 공주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후 이제 그 앞에 서 있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여왕을 바라본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모두 덜어주기 위해 힘껏 준비하고 있다. 그는 그녀의 빛에 매료되어 멈춰서고 줄리아나는 공격을 준비하며 그를 향해 전력을 다해 베어낸다. 그의 시체는 성스러운 군대 사이로 떨어지고 줄리아나는 내려와 성스러운 깃발로 덮어 또 그를 자신의 일원으로 편안히 쉬게 한다. 성 안에서는 검은 왕이 어둠의 마법으로 체인 크로니클을 강화하고 주변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처럼 흔들리기 시작한다. 성 주변은 어둠의 요소로 가득 차고 언데드 병사들은 힘을 얻는다. 엄청난 능력치 상승. 그들은 연합군을 밀어내고 어둠의 마법 광선으로 무스카를 쓰러뜨린다. 마법! 무스카가 쓰러지자 어둠 원소 장벽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하고 줄리아나는 무스카 없이는 퇴로를 이룰까 걱정한다. 언데드 병사들이 장벽 안으로 밀려 들어와 제한된 연합군을 압도한다. 블랙킹이 부여한 어둠 원소 버프로 더 강해진 그들은 일반 병사들을 훨씬 쉽게 쓰러뜨릴 수 있어 상황이 심각해진다. 아인슬롯도 아이렌스에게 밀리기 시작하고 그녀는 그들이 무엇을 싸우는지 궁금해한다. 등림해한다. 위해 그가 자신이 가진 우정의 유대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그녀에게 말하자 그녀는 짜증이 나서 줄리아나를 쓰러뜨리기로 결심한다. 그녀의 공격이 줄리안에게 떨어지려 할 때 바로 그때 슈자가 군대와 함께 나타나 강력한 에너지 블레이드 공격으로 줄리아나를 보호한다. 한편 에라는 대강당으로 걸어가 요리의 악마 형태와 맞선다. 요리는 뛰어내려 거대한 검으로 공격하지만 에라는 자신의 검으로 막고 빠른 공격으로 그를 밀어내기 시작한다. 싸우면서 그는 왜 어둠의 편으로 돌아섰는지 묻고 유대와 우정에 대해 많은 교훈을 주고 떠난 것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다. 유리는 자신이 그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블랙 나이트라고 불린다고 말한다. 에라는 그의 오타쿠 감성 에드워드 같은 말에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그를 이해한다고 말하며 영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지했고 그들의 모든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늙은 놈에게 패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게 되었고 이 부담은 점점 커져서 그가 감성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는 그에게 신경 끄는 비법을 배우라고 말하며 누구의 기대에도 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한다. 유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충동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강력한 일격으로 돌진한다. 그는 그를 밀어내며 그의 말이 무게와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에라는 시간이 올 때 유리를 죽이겠다고 결심했던 벨너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는 존중을 표하기로 결심하고 전력을 다합니다. 그는 손을 앞으로 내밀고 밝은 만화를 집중시킨 다음 그것으로 검을 강화합니다. 그는 유리에게 배운 동일한 공격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공격이 이 전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곧장 돌진합니다. 밖에서는 퍼볼이 그의 마법 무기를 소환하여 무지카가 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죽음으로 알리드라가 고대 유물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서고 말합니다. 무지카가 노래를 계속하게 하고 동맹군에게 음유시인 버프를 복구합니다. 어둠 속성 장벽을 제거함으로써요. 슈자가 줄리안에게 에렘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가 유리를 상대하러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유리를요? 그들을 보며 에레나는 한 번 악마가 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슈자는 그녀를 잠재우고 에렘이 자신 앞에서 용기 있게 말했으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그에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에게 체인 크로니클을 준 것이 무의미했을 테니까요. 이 말을 듣고 에레나는 그에게도 인연 운운하는 바보 덕후냐고 묻습니다. 우정이 하늘에서 연합군에게
작은 미이레이드들을 비처럼 내립니다. 하지만 슈자는 연기 속에서 튀어나와 그녀를 베어버리며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 주인공의 위브 이야기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으며 그가 존중하는 것은 진정한 힘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뛰어올라 불덩어리로 그를 공격하지만 슈자는 단순히 그것들을 지나치며 그녀에게 너무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강력한 에너지 배기로 그녀를 가격하고 그녀를 할머니의 죄로 만듭니다. 한편 검은 왕은 체인 크로니클 구멍을 부패시켜 이 세상을 끝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후네는 그녀의 비밀봉인 마법을 사용하여 체인 크로니클을 호출하고 그것을 관리자로 삼아 모든 어둠을 흡수합니다. 그녀는 몸이 검게 변하고 썩어가기 시작하는데 흑왕은 멍한 그녀의 얼굴을 보며 어둠의 원소를 더 부어 책을 다시 오염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어둠의 원소를 더 부어 책을 다시 오염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에렘은 유리에 갑옷이 같은 어둠의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장벽이 있으니 안에서 부수면 되겠죠. 그의 빈 만화로 그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그를 벽으로 박아버리며 그의 하얀 거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의 하얀 거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화살이 날아와 그의 팔을 맞힌다. 그의 팔을 맞힌다. 그는 옆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전 동료인 케인 미시다. 그리고 마리나가 에렘을 데리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의 대장을 제정신으로 되돌리기 위해 여기 있다고 말한다. 에렘은 케인에게 괜찮냐고 묻고 케인은 그런 상처로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원봉사 군대는 항상 이렇게 싸워왔다고 말하며 누군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운다고 말한 후 유리를 바라보며 그게 맞냐고 묻는다. 에렘은 유리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말한 후 빛의 건틀렛을 충전하고 자신의 플롯 아머로 주입된 만화를 팀의 다른 멤버들과 나눈다. 그가 밀려나고 미시다가 화살로 그를 쏘게 한 다음 마침내 마리나는 그녀를 치유 구체 안에 가두고 에렘이 그의 흰 만화로 갑옷을 뚫어 그를 끝내게 한다. 유리의 머릿속에서는 그가 여전히 어두운 이모자아와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이모 소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험담을 하지만 유리는 에렘의 빛을 받아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는 검의 힘을 모아 이모 자아를 향해 돌진한 뒤 그의 심장을 찔러 악마 같은 날들을 끝낸다. 밖에서는 그의 갑옷이 부서지고 그는 완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나온다. 그 후 모두가 왕자의 방으로 달려가 검은 왕이 준비된 모습을 본다. 체인 크로니클에 다시 한번 어둠의 마법을 주입하기 위해 미시다는 화살을 쏘며 공격을 시작하고 이어서 카네와 에렘이 검으로 뛰어든다. 유리와 마리나는 후나를 구출해 치료를 시작하고 그녀는 유리와 함께 회복한다. 그들과 싸우는 동안 흑왕은 에렘의 손에 있는 백색 만화가 모든 어둠을 파괴할 수 있는 헥세다스의 비침을 알아챈다. 그는 분노하며 거대한 어둠의 에너지 파동을 쏘아 카네와 미시다를 무력화시킨다. 그는 포탈을 열고 거대한 애니메 검을 꺼내어 순간이동을 시작한다. 유리와 아람을 동시에 공격하기 위해 돌아섭니다. 그가 드래곤볼 Z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은데 유리는 그의 공격을 막고 그를 물리쳐 검은 기운을 끝내겠다고 말합니다. 한 번에 끝내겠다고요? 에렘이 빛의 만화 구체를 던지고 그것이 유리의 검에 닿고 유리는 앞에서 검은 왕을 베고 에렘은 그의 등을 가격합니다. 집중된 어두운 원소가 그의 상처에서 쏟아져 나오고 검은 왕은 거대한 어둠의 에너지로 폭발합니다. 어두운 오라가 가라앉고 나니 그는 이제 검은 용이 됩니다. 그는 강력한 꼬리 짐승 폭탄을 차지하기 시작하지만 퍼볼이 뛰어들어 태클을 사용합니다. 포켓몬처럼 그는 그를 들어 오르려 하늘로 날아올라 에렘과 유리를 뒤따르게 한다. 자신의 마법 비행 무기 위에 두 용은 하늘에서 에너지 광선과 불숨을 주고받으며 엄청난 전투를 벌인다. 우리 영웅들도 지원하기로 결심한다. 에렘은 돌진해 여름철 그 파리처럼 그를 괴롭히고 유리는 그의 얼굴로 곧장 돌진해 검으로 한쪽 눈을 찌른다. 검은 용은 그를 털어내고 내던지지만 에렘이 제때 와서 구해준다. 그를 하지만 이제 둘 다 공중에 매달려 있고 에렘과 검은 용은 이것을 기회로 본다. 한 번의 공격으로 둘 다 끝내려 한다. 그는 에너지빔을 모으기 시작하지만 퍼볼이 다시 태클을 사용하여 그를 땅에 쓰러뜨린다. 둘 다 충돌하며 떨어지고 퍼볼은 다시 퍼볼 형태로 변신하고 에렘이 그를 구하러 내려온다.
한편 검은 드래곤은 프리저처럼 또 다른 변신을 하기로 결정하고 드래곤 인간 하이브리드로 카이도 복사본이 된다. 기분이 언짢아진 그는 강력한 어두운 에너지 공격을 모으고 유리를 쏜다. 하지만 에렘이 그의 빛의 라종 안으로 맞고 밀어낸다. 그는 유리를 플롯 아머로 강화하여 첫 번째처럼 천마의 스티퍼점이 맞지 않게 한다. 그는 흑왕과 싸운 후 만화를 동기화할 준비를 하고 둘 다 유리의 시그니처 기술인 더블 원복 콤보로 이 전투를 끝내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흑왕의 어둠을 뚫고 결국 빛으로 공격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요소를 제거한다. 그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땅에 쓰러지고 우리의 영웅들은 이제 심각한 흑화 증세로 죽어가고 있는 후우나를 향해 몸을 돌린다. 돌아올 수 없는 상태다. 흑왕이 아닌 왕이 일어나 사슬 연대기를 관리자로서 부르고 후우나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바친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 모두의 희망이 돌아오고 약속대로 페리카가 모습을 드러내며 재회한다. 그녀의 친구들, 검은 왕이 사라지고 체인 연대기가 원래 상태로 복원되면서